특검을 안 하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 끝날 수 있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특검이 성공할 수 있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하기는 해요. 한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영업청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은 합니까? 합니다. 왜? 표를 넣기 위해서는 지금 자영업청, 가정주부청이 중요해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뭐 요구하면 그래요. 제가 챙겨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다 된대. 최근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과연 특검이 될 수 있을지, 또 여야 간에 지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된 추경 편성 이걸 둘러싸고도 뭐 여러 가지 삿바싸움이 한참입니다. 특검과 추경 이 두 가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그 또 관건은 무엇인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거 특검 지금 보면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둘 다 특검하자 겉으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하기는 하겠죠. 하긴 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하튼 한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비비비비비 베베베베베 꼬여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을 안 하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 끝날 수 있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의혹은 국민들 전체 일파만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일단락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탈출구는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특검은 성공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특검은 하기는 해요. 한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청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은 합니까? 합니다. 왜? 표를 넣기 위해서는 지금 자영업청, 가정주부청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든 간에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의 경우에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 진실이라는 게 어떤 후보의 표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여도 내용상은 미궁에 빠진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발표가 되잖아요. 자, 첫 번째, 특검이 잘 될 까닭이 없는 것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개탄스러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쪽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특검해요. 나 그 부산 저축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 후보들도 다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이것을 특검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도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럼 시작은 하는데 구성되는데도 벌써 30일, 40일 시간이 걸리죠. 그럼 대선 국면이에요. 곧 이제 2월 달 또 3월이 되면 바로 투표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 밝혀져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누가 범인이고 대선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뭐 쌍특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개발 사업 대출건까지 다 포함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고발사주 의혹도 있습니다. 깨끗하다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수사해가지고 언제 발표하고 대선에 영향 줄 수 있는데 얼마나 검찰에서 정말 티끌 하나까지 다 밝힐 수 있는지 쉽지가 않아요. 특별검사를 누구를 구성해야 될지, 내용은 어디까지 포함이 될지, 또 법안에 통과되는 과정도 필요하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그런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둘째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뭐냐? 지금 핵심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로비 또는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이거는 개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소국장님? 핵심은 윗선 여부잖아요. 윗선 관련이 있느냐? 누구예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 사람들이 중요하기보다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느냐? 핵심은 하나예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 있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행정적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는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핵심 뭐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누렸냐 안 누렸냐 이거잖아요. 네. 경제적 대가를. 네. 어떤 다른 그 사익을 취했느냐? 그 이외에 어떤 형태의 사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이거는 왜 못 밝히냐 이거죠. 있다면 네. 있다면 네, 네. 없다면 계속해서 그냥 미궁을 만드는 것이고 네. 있다면 모든 계좌나 친인척의 계좌는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남욱도 구속돼 있고 지금 김만배도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속돼 있죠. 이게 이 계좌를 밝히는 거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동기 본부장 말했던 거 녹취록이나 다 들여다보고 계좌 살펴보고 뭔가 오고 간 게 있나 네. 보면 되잖아요. 이걸 무슨 미루고 또 미루고 살피고 또 압수수색하고 하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말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무엇을 밝혀야 되는지 해서 이야기해서 없더라. 해보니까 없더라. 그게 핵심이잖아요. 해보니까가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손실보상은 지금 50조 원, 100조 원 이야기하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100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기금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약간 윤석열 후보하고는 좀 교통정리가 충분히 안 돼 있는 듯한 김종인 전 의원, 그런 김종인 반응도 총괄 나와요. 선대위원장과 예. 윤석열 후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지금 오미크론 발생했죠. 그 다음에 지금 비상조치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확진자 늘어나고 있죠. 병상수 부족하죠.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하죠. 연말 연초인데 네. 어떤 식으로든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대선 국면인데 다들 힘들다고 와서 대선 후보들한테 하소연하는데 그거 안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결국 특검과 추경 둘 다 현실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은 진행은 하지만 결론은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손실보상은 어설프게 진행은 하지만 결론은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워낙 보상을 못 받았다면 이것 자체가 여론에 엄청난 허리케인급 역풍이 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여하튼 대선 후보 도전할 때 그렇잖아요. 뭐 요구하면 그래요. 제가 챙겨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다 된대. 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자영업청의 표심 한 25%니까 전체 유권자의 가족들끼리 포함하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4분의 1 돼요. 네. 이 자영업청과 소상공인의 바람, 또 희망, 보상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정치권에 논의되고 있는 특검과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 백용찬 소장의 견해 들어봤습니다.